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그런 공부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정리입니다.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요, 본 영상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체크 하나. 정리 습관은 꽤 몸에 붙어 있는데요,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정리하는 습관, 자신의 정리 노하우, 이런 것을 공부하는 방법에 적용시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정리를 하는 방법을요, 우리 공부법에 한번 적용시켜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 엄청 들으셨죠? 이유는요, 목표하고요, 시간, 얘를 잘 정리정돈해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리라는 거죠. 알게 된 것을 잘 메모해두고 그것을 어떤 주제나 어떤 이슈 위주로 재정리를 해서 활용한다면 알의 폭이 넓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한 일종의 에디톨로지 같은 것이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정리예요. 우리가 공부한 것을 말로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에 훨씬 더 잘 남죠? 말로 해본다는 것은 머릿속에 복잡하게 엉켜있거나 또는 장기 기억 속에 숨어있는 놈을 끄집어내서 말이라는 순서, 다시 말해서 어떤 질서정연한 체계로 정리한 결과, 그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정리라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로 하면 음성으로 표출이 돼서 다시 자기 귀로 들어와서 뇌를 자극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도 잘 된 데다가 뇌가 자극을 하니까 기억에 더 남는 거죠. 이런 원리도 다 정리라는 개념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아카이브학, 기록학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리론이고요, 다른 하나가 평가론이에요. 정리론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classification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연관 있는 것 또는 비슷한 것들 또는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들, 얘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class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정리죠. 평가론이라는 건 영어로 appraisal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좋은 것을 골라내고 나쁜 것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물론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판별해내는 것이겠죠. 이게 평가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묵은 옷을 정리해요. 그 정리라는 말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classification이라는 정리 행위하고요, 좋은 것을 골라내고 나쁜 것을 버린다는 appraisal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정리 행위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계절별로 또는 상황별로 내가 입을 옷의 종류들을 나눠보고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것이라든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입지 않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려요. 버리고 앞서 체계를 잡아놓은 클래시피케이션의 방식대로 기록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옷장은 아주 깔끔해지겠죠. 옷을 활용하는 효율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리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옷을 정리를 했어. 그럼 어떤 효과가 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옷을 활용하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이 깔끔해지고 마음에 들게 되죠. 마음의 공간도 넓어집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은 이 순간 일어나셔서 옷장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왜 그걸 권하냐면요, 그런 물리적인 정리 행위를 함으로써 이 정리의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 공간이나 일상에서의 정리 행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유가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정리가 공부에 미치는 영향을 몰라서이고요, 두 번째는 공부의 세계에서의 정리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리 노하우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접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접하고, 신문을 보면서도 접하고, 유튜브를 보면서도 접해요. 이 엄청난 지식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날아가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운 수준이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 느껴지는 그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셔야 여러분들이 정리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몸으로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지 않으시면 지식을 정리하는 공부법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자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허공에 흩뿌리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지식들, 얘를 옷 정리하듯이 잘 정리하려면 자신의 행위나 생각이나 흩뿌려지는 지식들을 나누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구분해 보시고 그 구분을 전제로 해서 지금 당장 메모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보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메모 수첩에 그 분류된 지식들을 그때마다, 그것이 생각났을 때마다, 그것을 읽었을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기가 분류한 지식의 종류 수대로 수첩을 만들어서 그 지식을 접할 때는 그 수첩을 꺼내서 거기에다 기록을 남겨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자를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전자를 하셨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일상에서 이미 느끼고 있는 정리 방법을 다시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정리할 때 옷을 용도별로 이것은 저기 놓고 또 이것은 저쪽에 놓고 또 이것은 저쪽에 놓고 비슷한 용도는 그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는 작업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옷장의 위치를 정해서 가지런히 걸어 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의 메모 수첩에 지식의 내용을 그때그때 적어 놓는다면 지식의 종류별로 표식을 붙여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용도가 비슷한 옷을 폭에 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저는요, 실제로 매주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그 메모 수첩을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류대로 새로 아래 한글에 쳐넣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새로 떠오르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타이핑을 해서 쳐넣습니다. 옷장에 용도별로 옷을 가지런히 걸어놓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방법의 적용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했던 경험을 한 가지 소개를 하면요, 제가 암기 과목을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요. 암기 과목을 하면 자꾸 틀려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암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인데요, 제 친구 하나가 제 책상 위에다가 무슨 사이즈가 좀 큰 참고서 하나를 툭 던져주면서 이거 나 다 봤으니 너 가져. 이거로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 거야. 뭐 친절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정말 마음이 친절한 거죠. 그렇게 참고서 하나를 던져주고 갔어요. 한국사 참고서였는데요, 사이즈가 A4 정도 되는 큰 사이즈였어요. 하늘색 표지로 되어 있고요, 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인쇄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을 열어보니까 형광펜으로 네모를 친 거, 빨간 것으로 줄 친 거, 별표를 친 거, 초록색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정말 화려찬란한 다양한 표시를 해놓은 참고서를 저한테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그 표시가 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할 수 없이 물어봤죠. 이 표시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떻게 표시된 거는 전체 맥락을 읽어갈 때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표시를 해놓은 거는 연도를 꼭 외워야 되는 것이고, 뭐 등등 그 표시의 의미를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책 속에 있는 복잡한 지식의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를 내게 준 거죠. 저는 그 참고서로 공부를 해서 그 다음 3학년 중간고사 시험에서 국사를 당연히 100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이게 그 친구가 받은 고액과외의 결과였어요. 고액과외 선생님은 지식을 정리하는 노하우를 비싼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팔았던 거죠.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사실 제가 그때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얘를 질서짓고 어떤 체계적인 지식으로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공부법을 알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뭐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공부법이라는 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돈이 많은 집의 자식들은 그것을 고액과외라는 형식으로 이미 배워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슬픈 우리 사회의 현실도 어린 나이에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어린 나이지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고액과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환경에 있지 않지만 공부법이 중요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방법론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계화하고 몸에 익혀서 그래서 나의 성장을 이끌어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은 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도요, 제 기억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저 나름의 방법론을 가지고 대응을 했고요.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도 저에게 공부법이라는 키워드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법을 체화시키지 않으면 효과적인 공부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정리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공부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성이고요. 두 번째는 요약성이고요. 세 번째는 종합성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아주 복잡한 지식체계,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공부법은 그렇게 쉽게 터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정리하려면요, 확실성,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의 출발입니다. 옷은 보면 알잖아요. 이거 내 마음에 들어? 이거 여름 옷이야? 이거 겨울 옷이야? 이거는 디자인이 예뻐? 이거는 아무 데서나 편하게 입을 수 있어? 이런 그 옷의 특성이 내가 그 옷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한 거죠. 공부에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확실성이에요. 두 번째는 요약성인데요. 제가 공부법 얘기할 때마다 정말 여러 번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라는 단어예요. 어떤 내용은 그 내용 전체를 기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항상 키워드 1개 내지 2개로 그것을 요약하고요. 요약한 키워드를 보고 그 원래의 지식의 내용을 환기시켜보는, 다시 떠올려보는, 그리고 말해보는, 이 방법이 공부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요약성의 원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키워드를 써놨다가 그 키워드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아니, 원래 책이나 원래 논문이나를 다시 떠들쳐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경우는 이게 뭐였지? 하는 궁금증 때문에 찾아봐서 다시 그 키워드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냈을 때 그것은 더 큰 기쁨으로 와닿을 뿐만 아니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만 그 경험을 해도 그 키워드와 관련된 지식의 내용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줄줄줄줄 문장을 써놓으면 그거는요, 자기가 써놓은 것이면 책 읽을 때와 똑같이 그것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요약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공부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써두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게 요약성이라는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성인데요. 제가 자기화라는 키워드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때도 이 종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죠. 자, 요약성에서 키워드 위주의 메모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생각 순서대로 키워드의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서사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느낌, 무엇이든지 좋은데 어쨌든 자기의 것으로 그것이 재편되어 가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합성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토대로, 정리를 뿌리처럼 작용하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방법이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가 옷을 정리할 때처럼 그 옷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 말해서 지식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성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류체계, 그것을 세팅한 다음에 자신이 취한 지식들을 키워드 위주로 그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 요약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의 용도를 고려하면서 옷장에 걸어 놓듯이 우리가 키워드 요약한 것을 자신의 생각을 덧대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면서 종합적인 지식으로 재편시켜보는 작업, 이것이야말로 정리에 기반한 공부법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듣고요, 여러분들 그 어떤 공부를 할 때나 또는 자료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쓸 때나 또는 다음 브런치에다가 어떤 짧은 글을 쓸 때나 어떤 지식이나 생각에 대해서 정확성, 요약성, 종합성이라는 공부법을 한번 적용해서 자주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몸에 붙으면요, 여러분들은 뿌리가 든든한 그런 공부법을 자신의 몸에 장착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리의 지혜와 공부법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혜 나는 댓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